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70년을 살아온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지금도 매일 반복되고 있는 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 3월 11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오후 2시 46분, 저는 바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50년을 어부로 살아온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배를 몰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파도가 거세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바다에서 살았지만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바다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진이구나. 그것도 엄청난 지진이구나. 급하게 무전기를 잡고 마을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무전기가 먹통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면서 배를 더 먼 바다로 몰았습니다. 쓰나미가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 바다에서 저는 무사했지만 제 마음은 온통 마을 생각뿐이었습니다. 딸 케이코와 손녀 유이가 집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유이는 당시 겨우 8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보내면서 유이, 오늘 할아버지가 큰 고기 잡아올게. 저녁에 회 먹자라고 약속했던 그 아이가요. 이 시간 후 저는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항구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살았던 집이, 유이가 뛰어놀던 골목이, 케이코가 장을 보던 시장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진흙과 잔해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잔해 더미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유이야, 유이야.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케이코야, 어디 있니? 손이 찢어지고 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잠도 자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대피소마다 찾아가고 병원마다 찾아가고 시체 안치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케이코를 찾았습니다. 임시 시체 안치소에서 말이죠. 딸의 차가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케이코는 발견됐지만 유이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케이코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유이를 계속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유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히로시 씨, 이제 포기하셔야죠. 1년이 넘었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 아이도 딸처럼 바다로 떠내려갔을 거예요. 이제 그만 잊으셔야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이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바다에 들어가 유이를 찾겠다고요. 당시 저는 69살이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다면 배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012년 봄, 저는 다이빙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강사는 제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이에 다이빙을 배우시려고요? 네, 손녀를 찾아야 합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훈련을 69살 노인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가을, 저는 다이빙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이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유이야, 할아버지가 이제 너를 찾으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2012년 10월 15일, 저는 처음으로 쓰나미가 휩쓸고 간 바다에 잠수했습니다. 물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시야가 1미터도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수색했습니다. 잔에 더미를 하나씩 뒤집고 진흙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너무 차가워서 30분도 못 버티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잠수했습니다. 한 달에 20번, 1년이면 200번 넘게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이 지나고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히로시 씨,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미 4년이 넘었어요.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요?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유이는 학교에 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 끝나면 바다에 데려가 주세요. 제가 조개 죽고 싶어요. 그래, 유이가 학교 끝나면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쓰나미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바다에 들어갑니다. 유이를 찾아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유이에게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2016년 어느 날 물속에서 저는 작은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유이가 그날 신고 있던 신발이었을까요? 저는 그 신발을 들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이의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같은 신발을 신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 신발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유이야, 이게 내 신발이니? 할아버지한테 대답해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신발은 지금도 제 방 재단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혹시 유이의 것일지 몰라서요. 2018년 저는 75살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히로시 씨,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만 쉬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이를 찾기 전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일본 재해 지역을 돕기 위해 7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안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하면 10초 안에 긴급 재난 문자가 모든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쓰나미 경보 시스템도 첨단화되어 있고 해안가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우리 마을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유이가 학교에서 10초 만에 경보를 받고 대피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케이코가 휴대폰으로 쓰나미 경보를 받고 유이를 데리고 고지대로 피신할 수 있었다면요? 한국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일본의 비극을 교훈 삼아 배웠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유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른 나라 아이들은 유이처럼 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바다에 갔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유이를 잊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한국의 한 유튜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일본의 재해 지역을 취재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10년째 바다에 잠수하는 일본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요. 그 영상이 한국에서 큰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한국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손녀분 꼭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 읽지만
유튜버가 번역해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응원해준다는 사실에요. 2021년 쓰나미 10주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케이코와 유이의 이름이 적힌 명패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케이코에게만 꽃을 바쳤습니다. 유이에게는 바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이는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요. 추도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다나카 씨, 언제까지 수색하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요. 유이를 찾을 때까지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갔습니다. 아마 미친 노인이라고 생각했겠죠. 2022년 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잠수할 때마다 숨이 차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멈추면 유이를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이제 다이빙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하시면 물속에서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유이를 찾기 전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매일 바다에 갑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하루에 2번씩 잠수합니다. 수색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유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해 가을 한국에서 온 한 대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난 안전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재난 안전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재난의 무서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 비극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니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그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할아버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2024년 저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쓰나미로 죽거나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유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찾아야 합니다. 제가 죽으면 유이는 영원히 잊혀질 테니까요. 지난 13년 동안 저는 700번 넘게 바다에 잠수했습니다. 수백 개의 잔해를 뒤집었고 수천 번 유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다가 너무 넓고 1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이와 약속했으니까요. 오늘 학교 끝나면 바다에 데려가 줄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바다에 갑니다. 유이를 찾아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 지금도 저는 매일 바다에 갑니다. 81살의 노인이 스쿠버 장비를 메고 차가운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유이야,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그날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게. 죽는 날까지 너를 찾을게. 그리고 꼭 집으로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언가를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2011년 3월 11일 아침, 저는 그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 몰랐습니다. 유이도 케이코도 그날 아침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첨단 경보 시스템, 정기적인 대피 훈련, 해안가 방제 시설,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요. 만약 그날 우리 마을에도 한국 같은 시스템이 있었다면 유이는 지금 22살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케이코는 51살의 멋진 엄마로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다 어딘가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재난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대피 훈련이 귀찮다고 빠지지 마세요. 재난 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아이들을 제 유이처럼 만들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바다에 갑니다. 내일도 갈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갈 것입니다. 유이를 찾을 때까지, 아니, 제가 유이 곁으로 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유이야, 할아버지가 간다. 오늘도 너를 찾으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바다에 같이 가자. 조개도 줍고 파도도 보고 그렇게 함께 있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재난의 무서움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제 유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미친 노인일까요? 아니면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이에게 그날 아침 더 꽉 안아주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바다로 갑니다. 유이를 찾으러요.